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잃어가는? 좋아하는 일을 잠깐 하기는 어려운 것이지 그 마음을 잃는 게 아니니까. 형이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알고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끝나면 되게 마음이 멍투성이가 된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멀어짐을 기회로 멀어짐을 기회로 다시 또 가까워지는. 안녕하세요. 책섬지기의 고민상담소 20고민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20고민소 세 번째 주제는 좋아하는 일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때인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창작의 날씨, 포스타잇, 스테디오에서 각 멤버들이 쓴 에세이도 함께 읽어보실 수 있으니 영상과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고민소에서는 책섬지기가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게스트는 소여입니다. 안녕하세요. 20고민소의 두 번째로 출연하는 소여입니다. 네. 이번 주제 듣고 또 글 쓰면서 어땠나요? 일단 저는 이 주제가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이제 자이든 타이로든 좋아하는 일을 잠깐 멈출 때가 오다 보니까 또 그런 때를 언젠가 오겠지? 상상하면서 저 혼자 슬퍼져가지고 잠깐 촉촉하게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노잇은 맞아. 어땠어요? 확실히 주제 자체가 좀 공감이 일단 많이 가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잃어가는? 맞아요. 물론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좀 멀어지는 것도 맞아요. 생기더라고요. 그런 격차를 좀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제가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되게 좋아하는 것들은 되게 전부 다 끌어안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수긍하게 돼서 나중에 다른 더 좋아했던 일들도 잃어도 나는 멀쩡하게 살겠지라는 상상을 하게 돼서 좀 슬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한번 네. 읽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직업이 되면 예전만큼의 열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일에 원동력이 생겨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과도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배우는 문예창작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취업하고 독립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같은 생각이 마냥 낙관적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사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데 우선 어떻게 읽었나요? 이제 20고민소 자체가 저희도 많이 하는 고민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제 고민처럼 계속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뭐 약간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라라고 하기에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선뜻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독립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제 독립이라는 게 어떤 정신적 독립 말고 이제 경제적 독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수입이라던가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글쓰기라는 행위는 조금 낙관적이거나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현실적인 측면을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들어서 약간 조금 슬픈 답변이지만 저는 참 이제 좋아하는 일을 잠깐 멈출 때도 약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슬픈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온전히 투자할 수 없는 상황들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미래를 위해 더 글쓰기를 장거리로 달려가기 위해서 잠깐은 뭐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혹시라도 아니면 직업이 아니더라도 일단 꾸준히 써보는 감각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은 시간이라도 하루에 조금씩 투자하면서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잇은 어떠세요? 맞아. 소요 말 들으니까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조금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연자님이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 좋아하는 글쓰기도 마냥 즐겁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글쓰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취업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같은 독립, 뭐 경제적 독립 같은 고민이 계속 뒤따르니까 글쓰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막 예전처럼 막 즐겁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소유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잠깐 좀 미래를 위해서 진짜 슬프지만 잠시 중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도 막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저도 이 사연자님처럼 좀 좋아하는 일이어야지 원동력을 얻기도 하고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되게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한다는 게 이제 직업이 아니어도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제 하루에 조금이라도 써보시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쩌면 사연자님의 상황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왠지 지금은 직업으로서는 되게 힘들겠지만, 정말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성과를 이뤄낼 수도 있고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 약간 제 욕심인 것 같긴 한데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왠지 사연자님은 포기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을 잘 아는 분인 것 같거든요. 왠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원동력이 생겨서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잠깐 쉬어도 언젠가 이 좋아하는 행위를 하고자 다시 찾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꼭 만약에 취업과 독립과 연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꼭 글쓰기와 또 동떨어진 일을 택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뭔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바탕으로 하고 그거랑 좀 잘 맞는 좀 직무나 그런 직업을 찾아서 또 돈벌이를 하시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연자님이 또 담고 계신 학과가 문예창작과니까 또 드는 생각이 저도 1, 2학년 때는 되게 좀 등단을 하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또 돈벌이 수단으로 하기에는 지금 작가로 생활하기에는 좀 경제적인 수단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좀 공감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이런 좋아하는 열정을 좀 다른 항목이랑 연관지어서 또 이런 미래를 착착착 준비할 수 있게끔 좀 기반을 잘 다져두시면은 얼마든지 원하는 직업이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잠깐 하기는 어려운 것이지 그 마음을 잃는 게 아니니까 또 삶이 좀 더 안정되면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즐기고 내 세계관을 구축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문예창작과에 진학했는데 막상 수업 때 제 글을 합평받으면 칭찬보다는 혹평이 대부분인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니어도 그렇게 느껴져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즐겁기만 했던 창작 수업이 어느 순간부터는 가기 싫은 수업이 되었고 이제는 글을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과 최대한 멀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너무 마음이 슬퍼요. 아프고 이제 문창과 다니다 보면 약간 겪게 되는 어떤 한 과정인 것 같아요. 되게 합평 다가오면 왠지 수업 들어가기 싫어지고 약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회피하고 싶어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상황이면 저한테 필요한 거는 되게 따뜻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연자님께도 그런 걸로 회복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따뜻한 말이 되게 도움이 되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이제 그런 따뜻한 말을 잘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나의 장점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아니면 같은 말이더라도 되게 날카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되게 조곤조곤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작사 학원을 다녔었는데 한때는 정말 안 풀리고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되게 약간 맞는 말인 건 알지만 혹평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왜 안 될까 하면서 항상 자책했다가 다른 분한테는 되게 약간 좋은 피드백까진 아니어도 되게 굉장히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힘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타인의 다정한 말로 좀 자신감도 회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확실히 그 작품을 합평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평가가 좀 주관적이잖아요. 막 맞아요.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인의 평가나 의견에 좀 더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막 좋았다는 말보다는 안 좋았다는 말, 좀 이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맞아요. 좀 이 부분은 좀 별로인 것 같다라는 말이 유독 마음에 맞아요. 많이 남더라고요. 뭔가. 근데 또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지금은 배우는 단계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점이 있는 게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봐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나 자신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맞긴 하다는 생각이, 또 합평을 막 여러 번 거듭하면서 그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사연자님도 뭔가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닌데도 약간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셔가지고, 아, 뭔가 조금은 그래도 내 글을 좀 좋아하고 좀 자신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글에 대한 애정이 좀 있으신 분 같거든요. 뭐 글쓰기를 좋아하고 또 책 읽는 것도 즐거워하고 또 내 세계관을 구축하는 게 즐거웠다라고 했으니까 그 즐거움이 합평이나 다른 사람 말 때문에 좀 없어진다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은 계속 갖고 내 글의 좋은 점을 이렇게 많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합평이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살짝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몇 번 해보면 약간 자신이 단단해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수업이 가기 싫으시겠지만 다음 학기에서 굉장히 성장한 면을 자기 스스로 발견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장르의 소질이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창작 수업을 그래도 한 번쯤은 더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글 쓴 행위 자체가 완전히 질린 상태다라고 하면 진짜 쉬는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독자로서 내가 왜 글을 좋아했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가? 그런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글쓰기는 또 장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창과는 뭐 소설, 시, 뭐 희곡, 뭐 시나리오 이 위주로 배우지만은 뭐 사실 글 종류는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 에세이도 있고 평론도 있고 칼럼 막 등등등등 엄청 많으니까 다른 분야에서 또 어떤 글쓰기의 재능을 피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꼭 합평에 이렇게 갇히지 말고 좀 다양한 글을 써보면서 또 재미를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문창과 진학하시고 막상 수업 들으니까 혹평이 더 많았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제대로 배우는 게 처음이기도 하니까 이게 더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왠지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왠지 들으면서 저는 왜 좀 더 발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되게 이 마지막 문장이 좀 아픈데 최대한 멀어지게 된다고 했는데 너무 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사실 근데 1, 2학년 때는 뭔가 예고 출신도 있고 막 실기 맞아요. 출신도 있고 하니까 뭔가 비실기인 저는 뭔가 너무 막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동기들 너무 많이 아는 것 같고 뭔가 그렇긴 한데 또 시간이 지나고 제가 졸업생이 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내가 1학년 때 쓴 작품과 고학년이 된 작품은 조금은 다르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조금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을 또 하실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아픔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말도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형이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알고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끝나면 되게 마음이 멍투성이가 된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제가 말씀드린 어떤 방법들도 왠지 약간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극복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래도 하지만 시간이 역시나 약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모순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아예 문창과 수업이 아니라 뭐 교양이라던가 탁과 수업을 들어보면 나는 정말 그 문창 수업을 정말 좋아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아예 다른 쪽으로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시도해볼 만은 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얼마나 이걸 좋아했는지 그런 마음을 확인해보는 그런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그 합평 받기 전에 그 떨림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합평 받고 나서도 뭔가 이걸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내 작품을 고쳐야 되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데 뭔가 졸업하고 나서 지금은 제가 문예창 작가를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순간이 조금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시를 읽고 뭐 맞아요. 소설을 읽고 얘기를 나누던 시간이 그래서 너무 도망치진 않았으면 좋겠고 뭔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유가 말한 것처럼 뭔가 다른 뭐 학과 수업이나 뭐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또 문창에 원래 가고 싶었던 그 문창의 매력을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그리워하게 되는 시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최대한 멀어지는 건 조금 슬프긴 한데 맞아. 그래도 짐을 기회로 멀어짐을 기회로 다시 또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도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금 문창이 이제 그립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갑자기 너무 공감이 돼서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창 수업을 완전히 즐겨라. 완전 충분히 경험해야 된다고 했던 게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이제 이 친구들만큼 동기들만큼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찾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안에서 왠지 회복을 다 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동기들 또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혹은 겪었을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연자님을 충분히 이제 위로해 주시고 되게 오히려 힘들다고 미리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 말이나 조언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 뭔가 그 좋아하는 일에서 좀 좌절감을 맛본다거나 좀 우울하다거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확실히 이런 합평 같은 과정들, 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나 자신을 좀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100%다 좋을 순 없잖아요. 근데 안 좋은 점이나 좀 어려운 점도 막 겪으면서 이렇게 한 발자국 더 빛나는 부분들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또 인간의 삶은 늘 상승곡선일 순 없으니까 맞아. 저희 몇 번 좌절을 맛보고 단단해지기로 해요. 근데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좋아하는 일을 마냥 할 수 있었던 시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연들이 공감이 갔고 또 이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좀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두 사연을 살펴보면서 되게 이제 좋아하는 일을 이제 쭉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럿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잃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좋아하는 일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섬지기는 매월 하나의 주제로 매주 수요일마다 에세이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좋아하는 일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때를 주제로 쓴 멤버들의 에세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희의 진솔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 고민서는 매달 첫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책송지기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